맘두개 좀 아는 언니 지민 언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실시간 진행을 하는데요. 그동안 실시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고민이 많았었어요. 앞으로는 실시간을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산후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맘토 유튜브가 댓글이 막혀 있어요. 이게 저희가 막은 게 아니고 유튜브에 의해서 차단이 된 거예요. 저희 맘토 영상을 보면은 애기 영상이 올라간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댓글 단 분들이 좀 이상한 분들이 계셨나 봐요. 이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이런 애기 나오는 영상 몇 군데의 채널에 댓글제를 아예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댓글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하고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맘토 유튜브에 보시면은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거기에 댓글을 주시거나 아니면 언니가 지금 이 영상 설명 글에 지민 언니 개인 계정 링크를 남겨놨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영상을 진행하고 나서 해당 제 개인 계정에도 동일한 영상을 올려두겠습니다. 거기는 댓글이 가능하거든요.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그 계정으로 오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여름철 산후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름에 아기를 낳으면 겨울에 한 번 더 낳아야 된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왜 우리나라는 흔히 산후조리로 몸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 산후조리법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방 안에서 이제 찬바람 막아두고 산후조리를 하는데 여름에는 그게 사실 힘듭니다. 너무 더우니까 특히 요즘 날씨 너무 덥잖아요. 에어컨 바람도 많이 쐬고 하는데 그래서 여름철 산후조리는 겨울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름철 산후조리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산후조리 주의사항 첫 번째, 과도한 땀 배출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요, 그 뜨거운 방에서 주로 땀을 빼죠. 산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땀이 저절로 흐르는데요. 이렇게 땀은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을 해주고요. 산후 붓기를 가라앉히는 역할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산후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일부러 찜질방을 가시거나 여름에 더운데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한 과도한 땀을 배출하면은 감염이나 피부 트러블 혹은 면역력 저하까지 올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너무 과도한 배출보다는 적당한 온도의 방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땀을 흘리는 정도 수준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자, 둘째,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여름철 방 안의 가장 쾌적한 실내 온도는요. 24도에서 26도가 가장 좋다고 하고요.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 여름철 방 안에서 이런 24도의 온도를 유지하려면은 에어컨을 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에어컨 바람 맞아도 돼요? 산후풍 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전문가들 의견이 막 엇갈리긴 하지만 여름철에 에어컨을 직접적으로 바람을 맞지 않는 한 괜찮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에어컨 틀어 두실 때는요. 벽면이나 이제 천장 쪽으로 에어컨을 트셔서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직접 받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가본 분 계신가요? 저도 산후조리원 갔다 왔었는데 산후조리원 가면은 산모들이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벽을 통해서 바람을 받지 않고요. 바로 에어컨 앞에 다들 이렇게 팔 들고 서 있어요. 저도 그렇게 팔 들고 앞뒤로 바람 썼거든요. 그러면은 산후풍이 오지 않나요? 그거 다 개인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체질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개개인에 따라서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그렇게 에어컨 바람을 바로 쐈는데 산후풍에 걸리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정말 케바케인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은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긴 소매에 헐렁한 옷을 입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재는 면이 좋겠죠? 요즘에는 여름철이지만 저도 지금 여름이지만 실내에 에어컨 때문에 이렇게 긴 겉옷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모님 분들도 여름이라고 짧은 옷 입지 마시고 긴 소매에 헐렁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샤워를 하실 때는요.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를 하기 전에 일단 욕조 안에 따뜻한 물을 틀어 놓고요. 온도를 좀 높여 두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때 해음부 절개 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해음부 상처에 통풍을 시켜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음부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든요. 언니도 되게 고생했는데 해음부 상처에는 통풍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해음부 상처 통풍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가 침대에서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 아마 상상이 가실 거예요.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따라서 뭐 통풍 중요한데 혼자 있는 시간에 항상 통풍 시켜주시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무리 여름이고 덥다고 해도 아이스 커피 이런 거 너무 먹고 싶거든요. 특히 임신 중에 커피 많이 먹지 못했기 때문에 아기 낳고 나면은 여름철인데 아이스 커피, 아이스 라떼 너무 먹고 싶죠. 하지만 차가운 음료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치아 상태가 좋지 않고요. 출산 후에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6주가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차가운 음식은 먹고 싶어도 참고 일단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요,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럼 자궁 안에 있는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몸이 완전 회복된 이후에 차가운 음식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외에도 출산 후에는 주의해야 될 게 많죠. 눈도 필요한 상태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 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입욕은 해양부나 제왕절개한 부분이 아문 뒤인 100일 이후에 입욕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부부관계 많이 물어보세요. 부부관계 같은 경우에도 산후 100일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아세요? 산후의 몸주위를 굉장히 잘하면요. 출산 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산후에 잘 관리해주지 못하면 출산 전보다 더 안 좋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출산할 때 벌어진 이 온몸의 뼈가 다시 원상 복귀가 될 때까지는 최소 6주에서 최대 6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요. 6개월까지는 조심해 주시고요. 내가 언제 아기 낳고 이렇게 호사를 누려보겠어요. 남편분한테 계속 아프다고 하시고요. 아직 회복 안 됐다고 하시고 호사 누리시기인데요. 다음 실시간에는 전문가분을 초청을 해볼까요? 언니가 초청할 수 있는 전문가 선생님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선생님 계시고요. 이혼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혼을 잘하시는 것도 혹여나 하실 분들이 있다면 고민되는 분들은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 선생님 모실 수 있고 아동심리 상담사 몇 분 모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사연 받아보고 이제 여러분들 사연 추려서 그에 맞는 실시간 상담을 해드릴까 해요. 고민이 있는 분들, 우리 아이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아이 훈육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혼과 관련한 변호사 조언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언니가 설명란에 아마 제 주소 남겨놨을 거예요. help@mam-.com으로 메일 주시면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전문가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궁금한 것도 있는 분들 답변 메일 보내주시고요. 다음 실시간 예고는 맘토 유튜브 채널 보면은 커뮤니티란이 있죠. 거기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 다실 분들은 커뮤니티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언니 개인 계정 오셔서 영상 업로드 할 테니까 해당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